저렇게 과격한 행동이고 불법적인 예. 행동이 나온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당원들 입장에서 이런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검찰에 의해서 정말 무도한 수사에 의해서 사냥하듯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먼지털이에서 인두형 기우제하듯이 나올 때까지 사돈의 팔짱까지 다 털고 그 과정에서 뭐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예, 예. 회유 협박을 한다든지 지금의 단식은요. 단식을 하는 명분이 추상적입니다. 왜 추상적이냐. 폭주가 심해서 이러고 있다. 아니면 정치검찰, 예. 무력에 의한 영구집권을 막아야 된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가 싫다라는 것밖에 안 예, 되기 예. 때문에 그럼 너 물러나. 예. 그럼 대선 불법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형사관리 규정 5조에 의해서 조용히 좀 해가지고 3번 했는데 이게 말씀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퇴거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일단 이제 국회 사무규칙에서 저희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퇴거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행사하기 전에 물리력 행사하기 전에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퇴거 요청이 당대표를 죽이는데 날 못 죽이겠어 니네들이. 퇴거하세요. 아니 설득을 하는 이유가 동경사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잡아. 갑자기 뭔가를 꺼내죠? 이게 무슨 쪽가위라고 부르는 굉장히 작은 가위, 한번 미용용품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만류하던 여경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는요, 국회 본청 당대표실,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 앞에서 지금 그 안에서 지금 단식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팔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형광근무자. 나 술도 안 먹었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나 시골에 농사 있는 사람이야. 74야. 이거 뭐가 글쎄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자그만 그 칼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갑자기 꺼내면 이게 흉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저런 모습이 어제, 오늘 잇따라 지금 있었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앞서서는 어떤 여성분은 뭐 플랜카드 같은 큰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이 써 있는 거였어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동의하는 의사표현을 하시고자 하시는 두 분이 예. 국회에서 뭔가 흉기를 가지고 자해를 하시려는 분이 계셨고 또 여경을 공격하는 분이 이틀 연속 있었다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어떤 표현 방식을 택하는 것은 뭐 본인의 자유지만은 국회라는 곳에서 특히 국회 경내에서 그리고 또 당대표실 앞에까지 흉기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하나 그러게 제가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소지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들어갈 때 다 검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좀 의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예. 정당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당이 저런 분들의 어떤 의사나 예. 그런 생각까지도 거르고 흡수해서 공론회장이 국회에서 본연의 정당 기능을 할 수 있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 공히 어느 예. 한쪽 뭐 특별히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서 정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예.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렇게까지 가는 이 극렬한 이 대결 정치 상황이 예. 저러한 지지자분들을 어떤 좀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이 점도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어떤 동요인가요?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제 오늘 연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께서 입장을 좀 오늘 냈거든요. 그 내용 좀 먼저 살펴보죠. 이런 흉기난동,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또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요. 국민의힘에서
이 권성동 의원 나온 게 있거든요. 입장.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개딸 같은 극단 세력, 이걸 이용했던 민주당의 동원 정치다. 이것도 민주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지금 뭔가를 활용하니까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질타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 포함해서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단식이 길어질수록 혹시 또 이런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은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좀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실종되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개딸을 이용한 그런 정치를 해서 원인으로 그렇게 얘기. 장제원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의원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예. 저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윤석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를 탓을 돌려서 예. 우리 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식 16일째 하는 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정치가 실종된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본인의 주장과 입장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어떤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 주장을 함에 있어서의 표현 방식이 폭력을 이용한다거나 특히나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해야 하는 모습들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흉기 난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나 국회 경례라는 것은 대화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협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뤄내는 민의의 전당에서 저런 식의 폭력 사태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뭔가 주장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해하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측면이고요. 오늘 보니까 김진표 의장께서도 이제 좀 우려를 표하셨고 방금 전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 내 경내의 어떤 경호 사항을 조금 더 상향시키겠다 해서 모든 소지품 검사부터 시작해서 출입, 그다음에 집회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그 건물에 들어갈 땐 탐지기가 있는데 어떻게 저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 같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의 모습이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동조 농성 뭐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삭발하는 모습도 오늘 나왔습니다. 두 가지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봅니다. 야당 대표 단식 농성 요구 조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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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있는 청년 당원들이 국회에 찾아서 삭발식도 진행하면서 우리 투쟁의 의지를 결연하게 다졌습니다. 자, 조상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동조 농성 뭐 삭발하는 모습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은요. 아마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도 이제 강성지지층, 뭐 개딸,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또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먼저 40여 분이 동조 단식을 한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제를 도입해달라고 단식을 하셨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단식과 지금의 단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 단식은 찬바람 부는 창문도 없는 그 당사에서요. 정말 힘들게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13일밖에 못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12시간 반반 단식을 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소수 야당이셨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소수 야당. 소수의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새만금 예산 삭감 이거 진행하면 전체 예산 틀어막고 안 해주겠다라고 겁박을 할 정도로 일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대 야당입니다. 다수, 거대 다수.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 단식을 통해서 얻으신 게 있습니다. 김영삼 전 총재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순차적 지방자치제를 시행해 주겠다고 해서 단식이 풀렸습니다. 이게 지금의 단식과 왜 다르냐? 지금의 단식은요. 단식을 하는 명분이 추상적입니다. 왜 추상적이냐? 폭주가 심해서 이러고 있다. 아니면
정치 검찰, 예. 무력에 의한 영구 집권을 막아야 된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이슈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가 싫다라는 것밖에 안 예, 되기 예. 때문에 그럼 너 물러나. 예. 그럼 대선 불법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 그러니까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단식과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예. 단식 한번 비교를 잘 해보시고 예. 동조 단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탄과 단식이라는 이 일련의 사태 속에서 잃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오. 왜냐하면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개혁과 혁신의 기회들이 지금 다 흘러가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혁신위원장 하셨던 그 우리 김은경 위원장. 예, 혁신위원장님 오시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시고 예. 그 단식장에 예.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분이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끌어야 예, 될 예.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우시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회복식도 만들어 드리겠다. 그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 생각 있냐? 이랬더니 없는 거 아니다.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혁신과 쇄신을 해야 될 주체들마저 저기 가서 저렇게 읍소를 하고 있다면 과연 혁신과 쇄신의 기회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예. 지금 이게 단식을 바라보는 지금 예. 관점입니다. 아까 질문 제가 2개 드렸는데 하나만 네. 하셨어요? 너무 근데 하나를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저기 조승현 오늘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박강원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요구 나오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당원들이 예. 친명, 비명 이런 구분을 하고 그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명으로 사실 분류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다 그렇죠. 뭐 예. 통상 그렇게 인식이 되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저도 이제 최고위에 계속하니까 항상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뭐 그런 개파라든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당원들의 마음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저렇게 과격한 행동이고 불법적인 예. 행동이 나온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당원들 입장에서 이런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정말 무도한 수사에 의해서 사냥하듯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먼지털이에서 인대형 기우제하듯이 나올 때까지 사돈의 팔짱까지 다 털고 그 과정에서 뭐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예, 예. 회유 협박을 한다든지 그래서 압수수색을 지금 400번 한다든지 이런 과도한 수사로 예. 야당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당원들은. 민주당에서 이제 강한 불만 제기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당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당대표가 이제 목숨 걸고 단식까지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지금 저게 15일을 어떻게 인간이 단식하느냐 뒤에서 뭘 먹지 않느냐 쇼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냐 이런 식으로 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개한 마음이 당원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렵게 살아온 정말 속된 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예. 극복하고 저 자리에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알고 있었어요. 동질감을 느끼고 저 올라갔는데 저 자리까지 겨우 갔는데 이 엘리트 기득권 세력들이 짓밟는다, 무시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를 떠올리면서 감정이입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과하게 감정이입이 돼서 저런 사태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당원들의 정서가 있다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은 지금 거죠.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 대변인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옆에 손을 드셨어요. 말씀하시죠. 예,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돈의 팔종까지 탈탈 털었다. 그 표현은 좀 과하죠. 이재명 대표 사돈이 누구고 팔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건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바로 그다음에 잡으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회유와 검찰이 예.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언도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회유가 있었고 협박이 있었는지를 밝히셔야지 네. 수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시청자들이 오해하시니까 예.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돈의 팔촌은 사실 그건 레토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샅샅이 했다. 고자진이 됐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예, 됐든 다 압수수색 당하고 통화 내역까지 조회를 당했다면은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사돈의 레토릭이라는 설명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해외 협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의 진술 수사 방향에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한 사람들은 다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찰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자꾸 계속 영장시켜 재구속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큰 중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한 거래법으로 해가지고 사실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굉장히 이슈로 좀 막 나오는 상황인데 요거 마지막으로 요 사안은 조상규 변호사께서 한 1분 드릴게요. 뭐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딱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나면요 국회로 가서 체포 동의안을 하고요. 국회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법부의 시간입니다. 영장실질심사죠. 안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다면서요. 증거가 없으면 사법부에 가서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검찰에 뽑고 아닙니다. 검찰도요 지금 영장이 기각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검찰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죠. 이 부분은 또 약간 번외 얘기인데 약간 관련이 있어 이재명 대표 수사 사항이니까요. 자 그렇고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게 며칠 좀 지난 건데 무슨 뭐 명단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경수 의원님도 같이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저기도 있는데 당직으로는 한준호 의원님 당직 대표로 여기 안 써서 몰랐어요. 계속 이거 당직 그러니까 동조단식 명단을 관리하시는 거죠. 이제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이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분도 계셔서 그거 좀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저 얘기 때문에 그러나요? 무슨 명단을 단식장에 오는 사람 뭐 명단 이름을 적어서 누가 왔는가 안 한가를 체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뭡니까 이거는? 누가 왔냐 안 왔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만한 뭐 발언처럼 보이는데요. 들으면 약간 명단 얘기가 나오니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저기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 장애 그러니까 본청 앞에서 할 때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를 저희가 조를 짜서 뒤에 가서 이제 당번들을 서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오시면 거기에 발언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발언? 누가 오시면 누구에 대한 발언, 누가 오시면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메시지를 다 기록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시간이 두 번입니다. 3시부터 몇 시까지고 오후에 한 번 해서 2타임이고요. 저기 이제 밖에 있을 때는 2시간씩 해서 한 6명에서 5명이 조를 짜서 대변인단에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오신 분이 무슨 말씀했는지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거 기록을 한다는 오는 분이 거죠?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거기에 기록됐는지 그 얘기를 잘 관리해라. 왜냐하면 잘못 뭐 고문단이 왔는데 다른 분으로 기록해서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발언을 기록하면 결국은 누가 발언했는지 명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단으로 보면은 명단으로 보이겠지만 그 명단의 발언들의 내용들이 잘못 나가면 그것도 좀 오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목적은 누가 왔는지가 아니라 메시지죠.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민주당 대변인실에서는 단식장에 찾아오신 지금 뭐 나오시네요. 정대철 뭐 상임고문도 나오고 박지원 전 원장도 나오시는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 기록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상규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명단 관련해서. 명단이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이 되시면요. 그거 이제 사고거든요. 고리가 아니고. 고리가 되면 이제 대표를 새로 뽑는데 사고라서 대표직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옥중 공천이 이루어져요. 옥중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천을 받을 사람, 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옥중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연히 인사하고 당연히 힘내라고 응원하고 해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위 말하는 수박 색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영배 의원
이번에 투표 거부하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음. 그게 수박 색출이고요. 진짜 의결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1년에 뭔가 취지를 갖고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기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소영주 부대님 아주 짧게 말씀하세요 얘기할게요. 지금요. 20초만 얘기할게요. 갑자기 이제 수박 색출 나오면 이게 약간 좀 그게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보고 예. 싶은 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구멍가게처럼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명단을 나 단식했는데 찾아온 사람들을 다 기록에 넣고 나중에 자 찾아온 사람은 공천 주고 자 안 찾아온 놈들은 놈이라고 죄송합니다. 안 찾아온 사람들은 분들은 안 한다. 이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정당 공천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예.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뭐 정대철, 이해찬, 예, 박지원 이런 분들이 뭐 잘 보이려고 찾아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는 있을 알겠습니다. 수 있으나 너무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온 사람은 공천 주고 안 온 사람은 안 준다. 이 너무 좀 알겠습니다. 요 얘기 요 정도 하고 이게 다시 명단 내와서 뭐 기사도 가지고 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과거에 여러 가지 있어 보니까 그거 명단 수상한데요. 근데 이쪽에서는 민주당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해줬는데 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뭐 다 시청자분께 들어보셨으니까 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과 관련된 이슈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